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팝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요, 일찌감치 매진됐고요.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테스 형의 주인공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연말 콘서트 역시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동일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말하면 이제 공연 대목으로 꼽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에서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네. 오롯이 되찾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도 반드시 철저한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럼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전철 7호선 옥정 포천 연장선이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현재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간호사에게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1년이 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3,339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으로 체납 세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전철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연장선이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복선 전철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복선 건설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철 7호선 옥정에서 포천 연장 사업은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7.2km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 지역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23살 A 간호사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 간호사는 숨지기 직전 주변이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5일 저녁 6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낙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가 나눠집니다. 수험생들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유의사항을 듣고 배부된 유인물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수험표를 받아둔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고 오겠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수험표를 받은 학생들은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로 시험장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어 시험장 배치도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시험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백신을 맞았지만 하루 사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물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서 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돌발적으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대로 수능 잘 봐서 별탈 없이 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시험실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최대 24명만 배치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간이 칸막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면으로 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 자신의 책상에 이렇게 설치를 한 뒤에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접어서 수거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입실할 때 발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37도 5부 이상이 될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에 보내게 되면은 다시 재측정을 해서 거기서 37도 5부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별도실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거기서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은 감독이나 그 요원들은 방호복을 입고 수능 전날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리면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새벽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아도 시험장을 재배정받아야 합니다. 올해 경기 지역 수험생은 14만 3,942명, 지난해보다 6,252명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장은 7,321개로 지난해보다 450개가 늘었습니다. 수험생은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농업에서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시군별로 농업인들을 찾아가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접과 드론, 중장비를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 용인과 이천, 의왕 지역에서 온 20명의 농업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교육 주제는 농사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접. 축사를 고치거나 농기계를 수리할 때 용접할 일이 잦은데 기술자를 부르기 어려워 농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피복 아크 용접 장비 이론 교육부터 자세별 용접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장구 확실히 착용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용접하고 또 똑바로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농업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농촌 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 지도자 경기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드론과 용접, 중장비 등 3개 분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원들도 상당히 호응을 잘해주고 또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어서 꼭 농촌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계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신규 농업인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술을 알려주시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대상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전개됐습니다. 의회는 문제 제기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더 큰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질의에 나섰던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 도교육청의 답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도교육청의 질의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교육 문제에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건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또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 폭력 빈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날이 적으니 학교 폭력도 비례해서 당연히 줄어든 것일 뿐인데 착시 현상을 가져온 거죠.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보면 해마다 학교 폭력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
첫 번째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장의 종결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학교폭력 발생 후 36시간 내에 교사와 가피해 학생, 학부모가 대화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덴마크 36시간의 법칙과 같은 제도를 경기도 교육청 36시간 법으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나 인천교육청처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육감님께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진로체험 지원센터 문제도 지적하셨죠. 선심성 사업의 메카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신 이유와 함께 이 지적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진로교육 체험센터를 만들었고 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현장 직업 체험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체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위탁 5개소, 교육지원청 직영 2개소, 지자체 위탁 9개소, 지자체 직영 15개소 등 총 31개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단위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진로체험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시작된 생존 수영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관심이 갑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멈춘 상태인데 자, 이재정 교육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생존 수영 교육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이 처음 코로나를 맞으면서 내년에 5학년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5학년으로 이제 승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그 생존 수영 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고 특히나 생존 수영 교육은 줌 교육이나 영상 시청 VR 수업으로 대체되는 것은 더욱이 불가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정부 방역 지침에 맞게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장 실기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서 준비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1년이 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3,339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총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일산대교 측과 손실보상 협상에 나섰습니다. 4개 기관은 17일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방문해 손실보상액을 선지급하겠다는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선지급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조건으로 올해 안에 손실보상액 60억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산대교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올해까지는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8일 0시부터는 다시 요금을 내야 일산대교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을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시켜 1:1 상담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업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돌봄 공백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